네, 주말로 접어들면서 기대했던 것처럼 시장이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재료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시세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68,000달러를 뚫어내는 모멘텀이 확인이 되고 있고, 솔라나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80달러 위로 올라서 주면서 BNB와 지금 시총 랭킹 4위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래도 그레이스케일 이더 신탁 환매 물량이 쏟아지는 것에 비해서는 나름 그래도 이 정도면 흐름이 나쁘진 않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XRP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애매합니다. 물론 한 달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줬던 그런 한 달이지만, SEC와의 어떤 소송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오락가락 바라보는 사람 홀더들 헷갈리게 만들면서 시세도 0.6달러 부근에서 오락가락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이 68,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려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2차 박스권 상단 저항 바로 지금 밑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왔나, 역시나 한번 움직이면 그래도 쑥쑥 잘 움직여준다. 얼마 전까지 비교적 최근까지 53,000달러로 빠지면서 으악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나 이랬던 비트코인이 벌써 7만 달러 언저리에 박스권 상단 저항 부근에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 그만큼 긍정적인 반등 모멘텀이 자리해주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 리스크는 사실상 어느 정도 해소 국면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65,000달러 이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세가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등 모멘텀이 지속된다라면 7만 달러 돌파 이후에 72,000달러, 다시 말해서 전고 돌파 리테스트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약이라도 65,000달러 밑으로 깨진다라면 6만 달러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만 놓고 보면 다시 65,000달러 밑으로 훅 깨지기에는 지금 시장에 자리하고 있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7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더 올랐어요. 56%대 중반까지 자리를 해주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비트코인이 리드하고 있다 라는 점을 꽤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반등 모멘텀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 내슈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비트코인의 적극적인 인사들이 꽤나 적극적인 멘트들을 날려주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트럼프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의 무소속 대선 후보, 비트코인에 굉장히 전폭적인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라면 미국이 하루에 550개, 비트코인 550개를 매입해서 총 400만 BTC를 매입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엄청난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지지자 입장에서는 케네디가 제일 약간 건강한 대선 후보로 인식될 측면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자리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트럼프에 비해서는 인기나 지지도의 어떤 강인함 차원에선 좀 약하지만, 대선 후보가 나름의 그래도 20% 언저리의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는 의미 있는 무게감을 가진 대선 후보가 이 정도 멘트를 날려준다라는 거, 그것도 어디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 전 세계 비트코인 빠돌이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지금 대선 후보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울프 오브 올스트리트에 출연을 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금에 맞먹는 수준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하겠다, 엄청난 멘트를 또 날렸었죠. 선빵 날린 건데 6,150억 달러 규모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 이거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도 금과 더불어서 전략 자산으로 만들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폭적인 멘트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날려주고 있다는 점도 꽤나 선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도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SEC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집행조치를 통해서 업계를 규제하고 있다. 민주당이 암호화폐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데 11월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런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다소 조금 밋밋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기대를 했던 것은 비트코인 컨퍼런스 직전에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안에 대해서 발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상원은행위원회 동료 의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폭스 비즈니스에서 나와주면서 이런 멘트가 트럼프 연설 전에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연설을 통해서 나와준다라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쩐 일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는데 굳이 약간 추측을 해보자라면 트럼프 캠프에서 약간 분위기를 너무 지나치게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려낸 어떤 그런 배경도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소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 프로 비트코이너이기도 한 사람인데, 그래서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 보유 법안,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번 자리에서 피력을 했다라면 상당히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전폭적인 진짜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사람다운 그런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2045년까지 비트코인은 13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현재 시총 1조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전 세계 부의 0.1%에 불과하다. 2045년에 130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전 세계 부 7%를 비트코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시총은 280조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수익률 29%가 필요하다. 사실 이 멘트는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 있는 법인들,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 섹시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관들의 어떤 진입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깔려있는 멘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세 시나리오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최대 4,9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전 세계의 부 22%를 차지하게 된다. 약세 시나리오는 300만 달러인데 전 세계의 부 2%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세 시나리오가 300만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비트코인의 인생을 걸어야지 이 정도 전폭적인 전망이 가능하고 진짜 행동으로 또 옮긴다라는 점에서 아무튼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연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제 남은 피날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연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28일 일요일 새벽 3시입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이벤트에서 트럼프가 어떤 멘트로 표심을 자극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관심 포인트로 급부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분석가들의 전망도 괜찮습니다. 먼저 이건 일간 차트, 렉티캐피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이 리테스트에 성공을 하면서 65,000달러 지지라인을 확인했다. 이제 65,000달러에서 71,500달러 영역에서 계속 움직이게 될 것이다. 2차 박스권 안에 안정적으로 잘 들어와 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트레이더 앨런, 이것도 일간 차트인데 역회된 숄더 패턴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돌파 지점 멀지 않았고 이건 강세다. 곧 7만 달러 리테스트하고 8만 달러를 향한 랠리까지도 순조롭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맥락적으로 강하게 깔려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간 차트, 크립토 타이탄은 주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돌파가 임박했다. 비트코인은 중간 목표인 88,500달러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결국에는 7만 달러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패턴 완성을 통해서 쭉 하고 날아갈 것이다. 재밌습니다. 이건 월간 차트, 애쉬크립토는 이 펌프가 지금 로딩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물선형 랠리를 그리기 전에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긴 통합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5개월에 걸친 강세 플래그 패턴이 형성 중인데 3분기와 4분기에 급등하게 될 것이다. 남아있는 올해 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향한 여정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직후부터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던 이더리움이 그래도 의미 부여가 가능한 수준으로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3,2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빨리 3,500달러 위로 자리를 해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의 환매 물량이 빨리 좀 빠질 거는 훅훅 다 빠져줘야지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때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급반등,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4,000달러 랠리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200일 지수이동 평균에 대한 리테스트, 다시 말해서 3,120달러 부근에 대한 리테스트는 확인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만 잘해준다면 3,700달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 물론 더 빠질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800달러 리테스트도 가능하겠지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키포인트는 그레이스케일이 쥐고 있다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4일째 8,730만 달러 순유입, 피델리티는 3,930만 달러 순유입, 전체적으로는 출시 4일째 1억 6,300만 달러 순유출. 가장 큰 역할은 누가 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이 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 이더 신탁에서 3억 3,600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 미니 ETF, 그레이스케일 미니 ETF에서는 4,49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 신탁의 순유출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환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은 거지같이 비싼 그레이스케일 이더 신탁의 수수료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거를 조금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이번에 깐 게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한 0.15%에 불과한 그레이스케일 미니 이더리움 ETF, 여기엔 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결국엔 이더리움 이더 신탁에서, 그레이스케일 이더 신탁에서 환매 물량 빠질 것들 싹싹 다 빠져줘야지 이더리움 전체 ETF 시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어떤 긍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그레이스케일 이더 신탁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 보유량의 17%가 순유출이 됐습니다. 꽤 많이 빠져나왔죠, 이미 벌써. 그래서 한 8일 정도 안에 보유량의 50%가 순유출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GBTC 상황과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고, GBTC의 경우에는 출시 이후에 65일 뒤에 보유량이 50%가 순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라면 오히려 GBTC 때보다 더 빨리 환매 물량 다 터질 수 있다. 역시 이게 또 한 번의 경험칙이 있다 보니까 그레이스케일 이더 신탁 홀더들도 던질 사람들은 지금 빨리 던지면서 갈아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더리움의 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이더 신탁 환매 물량은 생각보다 빨리 털릴 수가 있고, 그렇게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반등 모멘텀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크 데이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46,000달러에서 38,000달러로 18%가 하락했었는데,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GBTC발 대규모 매도 이벤트였다. 하지만 매도 이후에 50일 만에 비트코인은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다. 그레이스케일 투매가 중단되면 이더리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이런 상황인 거죠. 언제 비트코인이 38,000달러를 찍었을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언제 비트코인이 16,000달러를 찍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시세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항상 이 시간의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투자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 같은 개미들은 대부분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다 오른다 하니까 그 말만 듣고 이 팔랑귀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근의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항상 좀 되새기면서 나의 어떤 멘탈도 다잡고 투자 스탠스나 전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재료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초보자분들은 이런 상황적인 변화, 시간의 힘이라는 거, 나의 시간을 강조하는 경우는 대부분 실패하는 것 같아요. 시장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시장의 시간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개미로서의 어떤 겸허함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 스탠스가 돼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XRP 얘기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0.6달러에 대한 돌파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초에 0.4달러였으니까 지금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한 달 내내 계속 올랐고, 그만큼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시세를 많이 자극했고, SEC 25일 미팅 이후에 별다른 얘기가 지금 안 나오니까 지금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가 비트코인 반등세에 맞춰서 그나마 0.6달러 주변에 지금 자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좀 아쉽지만 한 달 전체로 봤을 때는 꽤나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줬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또 XRP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약간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거 뭐야 싶은 루머가 또 막 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별로 기대를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그냥 뭐 신빙성이나 출처도 애매하고, 일단 8월 1일에 합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또 조성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다소 희한한 루머다. SEC 내부 직원의 메모가 유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SEC와 리플의 미팅인데 8월 1일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미팅이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서 출처가 뭐냐 하니까는 SEC에서 일하고 있는 아는 지인의 동생이 SEC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동생의, 그러니까 SEC 직원이죠. 거기에 메모가 지금 일정이 유출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금 신빙성 차원이나 이 소스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다소 조금 자기적일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한데, 이게 또 기대감으로 또 살짝 번질까 말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가 뭐 실제로 SEC 직원 건지도 모르겠고, 뭐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다만 8월에서 9월 사이에 뭔가 나오긴 나올 거다, 법원에서 갈래를 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도 측면에서 그런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약간 소스 자체가 조금 아주 많이 모호한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8월 1일에 실제로 SEC에서 리플과 양측이 만나서 어떤 합의와 관련된 미팅을 진행했고 하고, 거기서 의미 있는 어떤 결과 도출이 된다면 완전 좋죠. 완전 좋은데, 이런 약간 소스가 불투명한 이런 거에 우리가 또 마음을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거 주말 거치면서 분명히 마이너 크립토 미디어에선 기사로 쓸 거예요. 분명히 쓸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거 기사로 났다고 우리가 또 마음을 살짝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SEC 캘린더에 찍히기 전까지는 이런 거에 너무 마음을 쏠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솔라나가 이게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흐름도 좋고, 이슈적으로도 팔라우 정부가 이번에 솔라나 기반의 디지털 거주 아이디를 발급을 했어요. 가격이 248달러래요. 솔라나 기반의 법적 신분증 발급 첫 사례. 팔라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CBDC 프로젝트를 지금 리플과 진행을 하고 있죠. 솔라나가 또 이런 이슈적인 호재를 등에 업고 180달러 위에 자리를 해주면서 BNB와 지금 시총 4위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솔라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패턴도 예뻐서 좀 중장기적으로 올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조금 기대감을 안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